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Visual Prompt Tuning in Null Space for Continual Learn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24년도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Continual Learning, 지속적 학습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난제라고 한다면은 이전 태스크의 작업을 잊어버리는 요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는 게 핵심적인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러한 컨티뉴얼 러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프롬프트 튜닝의 방식들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좋은 성능을 보이긴 했으나 이제 요 이전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새로 학습하는 태스크가 간섭하는 요 인터피어런스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인 해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전 태스크의 피처, 이전 태스크를 통해서 학습된 모델이 뱉는 피처의 그 서브스페이스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프롬프트를 학습하여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기존 CNN 스타일에 적용되던 어떤 기존의 요 오소고널 프로젝션, 그 직교 투영하는 방법들은 비전 트랜스포머 계통의 트랜스포머 계통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셀프 어텐션과 레이어 놈, 그 트랜스포머 내부에 있는 셀프 어텐션과 레이어 놈에 있는 그 문제들 때문인데, 요 이제 비선형적이고 이제 굉장히 고차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요 레이어 놈 과정에서 프롬프트의 분포가 드리프트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CNN 스타일에 적용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저자들은 어떤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프롬프트 업데이트,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프롬프트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전 지식을 방해하는 이런 간섭을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요 두 가지 일관성 조건이라는 요 컨시스턴시 컨디션과 요 프롬프트 분포가 불변을 해야 한다는 요 제약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요 목표들을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런 벤치마크에서의 효과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관련된 연구입니다. 프롬프팅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이제 뭐 최근 컨티뉴얼 러닝에서 주목받는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프롬프팅 베이스드 방식들은 이제 2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요 2단계는 샘플들이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이제 학습된 프롬프트가 여러 개 있다고 뭐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샘플이 들어왔을 때 해당하는 프롬프트들을 선별을 해서 얘를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피처를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 주로 샘플에 포커싱이 된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요 인터피어런스한 프로블럼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해결책이 부족을 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요 이제 직교 투영 방식은 이제 기존의 이제 방식은 리니어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태스크가 이전 태스크에 미치는 간섭을 이론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존에 사용되었던 방법론이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뭐 이제 저도 이 방법은 뭐 잘 알지는 않지만 요 뭐 논문에 쓰여진 설명을 읽어보면은 뭐 입력 공간에 뭐 직교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뭐 프로젝터를 구성을 한다거나, 이제 뭐 새로운 그레디언트를 이제 서브스페이스에 투영한 다음에 뭐 이를 활용을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거나, 요 아담 NSCL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이전 입력의 일단 널 스페이스라는 공간으로 투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 먼저 사전 설명 좀 들어가겠습니다. 수식이 좀 있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지만, 먼저 컨티뉴얼 러닝의 세팅입니다. 여기는 이제 파라미터 세타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의미를 하고요. 이제 태스크가 총 T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순차적으로 T1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제 T2에 대해서 학습하고 쭈루룩 이제 최종 T에 대한 태스크까지 학습을 진행을 하고, 요 각 태스크는 크기가 이제 특정한 크기의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인 지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있는 그림은 이제 VIT에서
이제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을 진행을 할 때 있는 이제 순전파 연산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밑에서 더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VIT,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력,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미지를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미지 입력할 때 보통 추가적으로 입력단에 이제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를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 X라고 하는 거는 입력 이미지 토큰이고, P는 이제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사이즈 자체는 D라는 디멘전으로 이제 동일하고, 이제 길이가 얘는 N이고 M이어서 얘네 둘을 컨캐트 시킨 Z 입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원 자체가 N 플러스 M이 되죠. 그래서 이 튜닝을 할 때는 이제 VIT 내부에 있는 뭐 레이어 놈이라던가, 여기 있는 요 QKV 트랜스포메이션이라던가, 뒤에 있는 이 리니어 레이어라던가 이런 애들은 다 고정을 한 상태로 여기 있는 요 프롬프트 부분만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 이제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가 연결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다음에 이제 순전파 연산을 좀 더 차례대로 깊게 보면은 요 LN은 이제 처음에 레이어 로움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오면은 얘네들을 정규화 시켜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 Z 연결된 입력과 프롬프트에 연결된 여기 레이어 놈 연산을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레이어 놈을 통해서 노멀라이즈 된 연산이 QKV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입력에 대한 쿼리 키 밸류, 프롬프트에 대한 쿼리 키 밸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은 사실 컨캐트네이션 된 거라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되는 부분인 핵심 부분인 셀프 어텐션 과정인데, 이제 알다시피 쿼리랑 키를 행렬곱 연산을 하고 키의 디멘전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밸류를 곱해서 최종적인 어텐션 밸류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 X는 입력 프롬프트, 일단 먼저 보면은 요 셀프 어텐션 과정을 총 3가지 단계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이제 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요 어피니티라는 단계고, 두 번째가 소프트맥스 연산, 그리고 세 번째가 어그리게이션 연산, 이렇게 3개로 나뉘게 되는데, 요 어피니티 단계는 요 쿼리랑 키를 행렬 연산하고 그 다음에 D를 나눠주는 요 과정을 어피니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프트맥스 연산을 취해주는 게 두 번째 SZ라고 불리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밸류를 곱해주는 게 요 어그리게이션, 이렇게 총 3가지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 VPT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이제 앞서 발표되었던 논문이 있는데, 요 논문이 이제 쉘로우라는 VPT가 있고 DB라는 VPT가 존재를 합니다. 쉘로우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그 VIT를 보게 되면은 안에 이제 여러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쉘로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력 들어갈 때 새로운 그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면은 얘네들이 그냥 계속 안에서 계층을 타고 가면서 최종적인 출력값을 내뱉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학습하는 거는 입력단에 넣어주는 어떤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는데, 딥 같은 경우에는 계층마다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를 따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층에서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랑 입력이랑 이렇게 위 계층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이 단계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가 새로 학습되고, 여기 입력이 그 이전에 출력된 입력이 다시 입력으로 쓰이는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부터 봤을 때 입력단에서 보이는 이 QP를 생략하는 것 자체는 수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과한 녀석들이 피드포워드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VIT 계층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이제 순전파 연산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CNN에서 직교투영 오소고널 프로젝션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이제 T 시점에서 태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컨볼루셔널 레이어 CNN 레이어가 있다고 할 때, 요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파라미터는 요 세타 t이고, 이 세타 t는 d in과 d out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 d i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흔히 CNN 그 필터 스트라이드 연산 가면서 계산을 하듯이
n by n의 채널 수가 곱해진 차원이고, 얘는 이제 그 피처, 우리가 아웃 채널로 설정을 하는 그러한 녀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VIT 형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VIT는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미지를 고정된 크기의 패치로 다 자른 다음에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총 np개만큼의 이제 패치가 생기고, 이제 여기 내용이 그겁니다. 패치계에 대해서 np개 패치에 대해서 요 d in d out으로 구성된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t 시점의 출력, 그러니까 이 컨티뉴얼 러닝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t 시점에서 출력된 피처랑 다음에 t 플러스 1 시점에서 출력된 피처가 동일해야지, 그러니까 즉 잊어먹지 않아야지 이게 성립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 t 시점에서 학습된 파라미터랑 t 플러스 1 시점에서 학습된 파라미터에 동일한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값이 같아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수식적으로 좀 더 풀어서 쓰게 되면은 t 플러스 1 시점의 파라미터는 t 시점의 파라미터에 특정 변화량을 더해준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델타 요 녀석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 때 결국에 이렇게 되겠죠. 요 입력이랑 요 파라미터를 곱해준 값과 요 변화량을 더해준 파라미터를 곱해준 게 동일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얘네들은 이렇게 생략이 되니까, 네, 결국에 xt 델타 세타 요 녀석이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입력값을 0으로 보내주는, 얘네들이 직교하는 형태, 그러니까 두 벡터가 직교여야지 얘네들이 내적값이 0으로 가니까 이제 요 녀석을 이제 오소고널 직교 두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요 델타 세타가 있을 때 요 세타 g라고 하는 거는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이제 출력된 업데이트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요 p를 통해서 직교 투영 행렬을 곱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이전 태스크에 간섭을 하지 않는 이러한 과정이 달성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설명하는 게 CNN 레이어에서 그 컨티뉴 러닝을 하기 위한 오소건을 프로젝션에 대한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컨티뉴얼을 위해서 직교한다는 게 지금 서로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화된 부분이 기존에 있던 것과 직교를 해야지 어, 이전 새로운 태스크로 업데이트 됐을 때도 이전 태스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새로운 태스크가 업데이트 됐다는 건 클래스가 늘었다. 네, 클래스가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탈이라고 해서 여러 클래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본다는 올라갈 때마다. 네, 클래스가 하나씩 늘어나는, 두 개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처음에 A, B를 학습하고 그 다음 상황 A, B, C를 학습하고 다음 CD를 학습한다고 했을 뭐 때, C, D를 학습하는 상황에서 A, B랑 뭐랑 곱해서 0이 돼야 된다. 여기 기존의 세타 T라고 하는 거는 A, B에 대해서 학습된 파라미터이고, 요 델타는 이제 CD를 학습할 때 기존에 있던 파라미터에서 변해야 하는 변화량인데, 그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델타 세타가, 그러니까 이 변화량이 기존에 얘네들을 곱연산했을 때 0이 되는 방향으로 이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XT는 AB에 대한 거고 XT 플러스 1이 이제 CD라는 얘기고 XT 플러스 1. 네, XT 플러스 1 얘기가 없어버린 음, XT 플러스 1. 기존의 입력. 여기서 아직은 언급이 안 돼.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피처를 뽑은 적 없어가지고. 음, 여기서 얘기한 거는 기존 태스크의 피처를 XT라고 정의를 해. 걔가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피처의 값에 대해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카타스트로 소개팅이 생기지 않는다. 를 이론적으로 주장을 하고. 업데이트를 할 거면 기존의 피처랑 직교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 업데이트는 값이 변화가 되긴 됐지만, 벡터상으로 했을 때 0이 되어야 된다. 직교해야 된다. 라는 텀이 들어가. 대신 더했을 때는 이제 0이 아니게 되는. 그러면
그 오소건을 프로젝션에서는 저거를 로스로 넣은 거. 오스고널 프로젝션에서 그래요. 그때 저 텀으로 어떻게 강제를 하도 그 뒤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이 보통 이 그 특이값 분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안에 있는 그 널 공간, 널 스페이스의 기저 행렬을 따로 연산을 한다고 합니다. 널 스페이스가 없네. 정확히는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할 상대 이거는 널 스페이스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VIT에서도 요 망각 방지를 위해서 목표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프롬프트, T 시점의 프롬프트랑 T 시점의 입력이 들어온 이제 이 VIT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요 FVIT, XT, 바, PT는 요 입력과 요 프롬프트, T 시점의 프롬프트에 의한 출력값. 그럼 결국에 T 플러스 1 시점의 프롬프트가 들어와도 요 T 시점의 입력값이 들어오면 동일한 출력을 해야지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요 XTPT는 위에서 얘기했던 요 CNN 스타일과 다르게 그냥 단순 그 곱셈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러한 요 XT 델타 세타는 0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요 레이어 놈이랑 요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이제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입력값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게 단순하게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널 스페이스 물어봤는데 네. 널 스페이스는 그 사용대수 개념 중에서 어떤 행렬 혹은 벡터랑 또는 벡터가 곱해졌을 때 여기가 0 벡터가 나오게 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XT랑 델타 세터랑 곱해서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T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고 저희가 델타 세타가 여러 개의 후보군이 존재할 텐데 그 여러 개의 후보군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을 널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T가 정해져 있고 뭐 2x 2라 그러면 지금 저기 세타는 2x 1, 2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뭐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1, 뭐 2,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합이 생길 거라. 0이 되게끔 하는. 그래서 그 조합들로 나타낼 수 있는 공간들을 널 스페이스. 곱해서 0으로 만들 수 있는 후보 행렬들을 다 널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방정식 풀다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저 행렬이 결국엔 방정식 푸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저희 고등학교 때 미지수랑 그 방정식의 개수가 똑같으면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방정식이 미지수는 두 개인데 만약에 방정식이 하나면 여러 개의 정답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개념을 기억하죠. 그럼 그 여러 개가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 널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벡터면 이제 벡터가 여러 개가 존재하겠죠. 2벡터, 2벡터, 2벡터. 그거 쭉 연결한 평면이 2차원이 된 평면이 되는 거고 이걸 2차원짜리 이제 널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3차원이 되면 이제 삼각형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됩니다. 한마디로 해집합. 해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라고. 옆이 0이니까 우리 방정식을 서형대소화해서 저렇게 표현한 거고 저걸 만족하는 해들이 모여져 있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집합.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델타 세타는 그 널 스페이스 안에 존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이전까지 프리리미너리 쪽이었고 여기서 이제 메서드 부분이 이제 논문의 저자들이 제안하는 핵심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XT랑 PT, 그러니까 입력, T 시점의 입력이랑 T 시점의 프롬프트를 연결한 거를 이제 ZT라고 하고 이제 프롬프트가 T 플러스 1 시점으로 간 거랑 기존의 업데이트 후에 입력을 이제 ZT 플러스 1 쓸 때 ZT 플러스 1이라고 하고요. PT 플러스 1은 기존의 프롬프트에다가 어느 일정 변화량을 더해준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델타 P는 0이 아닌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0이면 안 되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QKV는 이 기존의 프롬프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요 QX, KX, VX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요 프롬프트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 프롬프트 T 시점의 프롬프트랑 T 플러스 1 시점의 프롬프트가 의해 나온 출력값들의 그러니까 입력값은 결국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요 셀프 어텐션의 출력을 어떻게 잘 조작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기존의 태스크에서 나오던 출력값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새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셀프 어텐션의 출력을 어떻게 유지할지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이 소프트맥스 요 셀프 어텐션 연산의 복잡함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요 소프트맥스의 특징 중에 뭐 논 인젝션 함수라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해가 있어도 입력값이 여러 개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값이 1이 나온다고 해도 이 1이 나오는 게 단일 입력값이 아니라 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유일하지 않다라는 게 있고 요 키밸류를 곱하는 요 부분에서 뭐 굉장히 고차항의 텀을 사용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어, 쉽게 연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이 제안을 하는 게 단순하게 리니어 연산으로만 구성된 이제 투스텝을 제안을 하고요. 이제 위에서 총 요 FZ가 세 가지로 구성된다 했잖아요. 어피니티, 소프트맥스, 어그리게이션. 해서 그 중에 소프트맥스를 빼고 요 어피니티와 어그리게이션을 일종의 선형 연산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되고 요 어피니티를 먼저 쪼개서 보게 되면은 앞서 말했듯이 이제 프롬프트의 쿼리는 어차피 이제 VPT DB라는 그 아키텍처상 이제 재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 계층에서는 또 새로운 학습 가능한 매개 변수를 도입을 해서 걔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그냥 QX라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QK에서 이 Z, 기존의 Z로 표현되던 거를 X랑 P로 쪼갰습니다. 이렇게 두 개 형식으로 쪼갰고 결국에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프롬프트를 레이어 놈에 연산을 태우고 그 다음에 요 키밸류에다가 가중치 곱하고 이제 편향을 더한 거고 얘도 이 다음 스텝도 그냥 기존에 있는 요 입력 이미지는 왜냐면 변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요 다음에 요 T 플러스 1 시점의 프롬프트만 들어간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QX, KX는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T 시점 프롬프트의 키랑 T 플러스 1 시점 프롬프트의 키, 요 두 개가 동일하다. 동일해야지, 만족한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어그리게이션 조건을 보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쪼갠 거를 보게 되면은 요 기존의 얘가 이제 이미지에 대한 요 SV 그리고 프롬프트에 대한 SV 쪼갤 수가 있고 얘는 이제 고정값이니까 요 PT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밸류 원래 밸류니까 저기도 이제 밸류 매트릭스를 곱하고 밸류 바이어스를 더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루트 D 는 이제 편의상 생략을 했다고 하고 결국에 이러한 SPT, VPT가 SPT랑 VPT 플러스 1이라는 조건으로 이제 단순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의 식으로부터 이제 최종적인 수식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T 시점의 프롬프트랑 T 플러스 1 시점의 프롬프트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 요 T 시점의 프롬프트의 변화량을 더한 요 녀석이랑 같다. 세 개가 다 같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원래 V라는 행렬로 나타나는 거죠. 얘가 T 플러스 1 시점이랑 요 PT에다가 변화량을 더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어피니티 조건에서는 지금 키가 바뀌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네, 일반성 조건 중에서 쿼리, 키? 이 뭐
프롬프트가 T 시점에 PT 플러스 1이랑 PT에 대한 키가 같아야 된다. 어페니티 일관성 조건에서. 네. 그러면 키가 같아야 된다는 거. 그 프롬프트가 바뀌더라도.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조건에서는 밸류가 같아야 된다고 지금 보는데 맞나요? 저기. 네, 밸류. 그러면 키랑 밸류가 다 같아야 되면 쿼리만 바뀌어야 된다라는 소리일까요? QKV는 동일한 값을 쓰고, 변화, 변화량, 출력 값이 같아야 된다. 값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나온 연산 결과가 똑같아야 된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0을 만드는 그 해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게 동일하게, 그러니까 출력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해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동일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연산한 결과가 동일을 해야 돼. 뭐 3 곱하기 0이나 4 곱하기 0은 똑같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PT 플러스 1, PT 더하기 델타 P가 같아야 되고, 네. 얘가 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구성된 LNPT, 네. 요 사이의 관계식을 이제 구하려고 했는데, 이 레이어 놈 연산이 이제 평균값을 빼주고 밑에 이제 표준표차로 나눠주는 요 과정에서 제곱근이나 이차항 등의 이제 복잡한 연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요 PT 더하기 델타 P를 단순하게 요 형태로만은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단순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제약을 도입을 했는데, 요 PT에다가 변화한 녀석이 기존에 있던 PT랑 동일한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유지를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는 이렇게 쓰일 수가 있고요. 이제 네, 밑에서 조금 요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 로스텀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t 플러스 1 시점의 평균 빼기 t 시점의 평균을 뺀 절대값이랑 요 t 플러스 1 시점의 표준 편차랑 t 시점의 프롬프트의 표준 편차를 뺀 녀석, 얘를 로스로 걸어서 얘네들이 가까워지도록, 최대한 0이 되도록 하는 학습 과정에서 이렇게 제약을 걸어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위 수식의 이제 위에서 이제 쭉 설명했던 수식으로부터 이제 최종적인 수식을 간단히 하게 되면은 이렇게 총 두 가지 형식의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이미지 토큰의 쿼리랑 어, K, 네, K, 네, 키 매트릭스, 키 매트릭스에다가 이제 요 델타 P 요 세 개를 행렬곱 연산을 한 게 0, 그리고 요 소프트맥스 연산하고 나서 나온 결과에다가 요 델타 P를 곱한 게 0. 이렇게 총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으로부터 이제 튜닝할 때 이제 그 인터피어런스 프로블럼을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수학적 해석을 좀 더 보게 되면은 요 QX 이미지 토큰의 쿼리가 요 XT에 의해서 계산이 되잖아요. 처음에 이제 레이어 놈을 타고 QKV 트랜스포메이션을 타서 계산된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요 업데이트된 변화량이 여기 이 사전학습된 VIT에서 이제 변환된 행렬에 의해 투영된 이미지 입력 토큰의 직교를 하게 되면은 네, 일관성이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 X에다가 Q가 그 쿼리 트랜스포메이션 곱해지고
키 트랜스포메이션이 곱해진 결과랑 얘가 직교를 하면은 첫 번째 조건이 달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요 델타 P 변화량이 소프트맥스가 처리된 어텐션 맵에 직교를 하면은 어그리게이션 조건이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할 때, 네. 지금, 그 태스크로 학습하는 거랑, 그리고 컨티뉴얼에서의 이렇게 막 그 에러 같은 걸 줄이는 거랑 별개의 동작인 한 번에 되는 거. 다시. 그러니까 뭐 AB 학습하고 이제 CD 학습할 텐데 컨티뉴얼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CD를 추가로 학습함과 동시에 저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면 지금 PT 플러스 1에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음, 그게 바뀌지 않는 선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업데이트 해놓고 보정을 하는 건지. 그거는 코드를 좀 뜯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로스를 거는 걸로 봤을 때는 학습 과정에서 강제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교를 보장하도록 하는 델타 P를 찾아서 직교되도록. 한 번을. 후보가 아니라고 하면은 제거를 해버리고, 후보는만 찾아서 곱하는. 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결국에 입력 이미지, 그 입력 시퀀스 X가 있다고 했을 때 쿼리랑 키가 곱해진, 쿼리 매트릭스랑 키 매트릭스가 곱해진 녀석이랑 요 델타 P가 직교해야 되고, 거기다가 루트 D로 나누고 소프트맥스 연산까지 취해준 녀석과도 0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두 가지가 다 0을 만족해야지 이게 업데이트 시에 이전의 태스크를 방해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에 얘를 어떻게 풀 거냐가 이제 핵심 문제잖아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못 풀면 결국 이제 말짱 도루묵이니까.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분할 최적화 방식을 사용을 해서 각각 최적화를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조건이 이제 요렇게 나온 요 서브스페이스에 직교하도록. 이거는 이제 위에 했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서술한 과정이고, 여기 보게 되면은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과정에서 요 옵티마이저에 의해서 생성된 후보 파라미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후보 파라미터들이 나오면은 요 투영 행렬 B를 곱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투영 행렬 B를 얻는 것을 표를 하고요. 그러니까 요 얘기했던 분할 최적화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량과 쿼리키 매트릭스가 곱해진 녀석이 직교되도록. 그래서 얘는 B1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B1은 요 어피니티한 조건을 담당을 하고, 이제 또 다른 B2를 사용을 해서 위에서 얘기했던 요 2번 조건을 만족하는 요 B2 행렬을 새롭게 도입을 합니다. 전체 최적화를 하는 과정은 이제 요 4번이랑 5번을 만족시키는 B1과 B2를 얻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후보, 프롬프트 업데이트 후보 중에서 B1 행렬을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B2 연산을 곱해줌으로써 최종적인 우리가 델타 P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B1에 의해서 먼저 쿼리 키 매트릭스가 곱해진 이 널 스페이스로 투영을 하고, 추가적으로 B2에 의해서 소프트맥스 연산이 끝난 널 스페이스로 투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가 설명인데 사실 뭐 완벽한 이해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 선형대수인데 이거를 만족시킨 이거 B1과 B2에 대한 좀 내용인데, 이 널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뭐 U1 형은 이 널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기저 행렬이라고 하고, 뭐 U2 형은 뭐 이 또 요거의 널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기저 행렬.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B1과 B2. 아마 B1과 B2에 대한 어떤 조건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1과 R2,
네, 여기 R1이랑 R2가 있는데, 여기 뭐 널리티를 나타낸다고 하고, 이 널리티가 높을수록 뭐, 더 많은 직교 방향이 존재해서 더 많은 해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SVD, 특이값 분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해도 실제로는 이제 이 널 스페이스라는 게 이제 항상 완벽하게 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적응적으로 우리가 R1과 R2를 결정하는 전략을 취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만 보고서는 이걸 어떻게 코드로 구현했지? 라는 게 좀 이해가 아직 잘 안 가서, 이제 좀 뜯어보고 있기는 한데, 네. 좀 더 뭐 파악이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프롬프트에 그 디스트리뷰션 드리프트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레이어 놈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이 과정을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 로스텀인 요 레이어 놈 로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어떤 L1 형식의 추가 텀을 달아서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험입니다. 결국에 그냥 레귤라이제이션 텀 추가해서 하는 네. 거네요. 네. 근데 그게 100% 만족하진 않잖아요. 사실 레귤라이제이션 텀. 그쵸. 나도 해보고. 네, 뒤에 컨클루전에 나오긴 하는데 이런 거를 임의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100%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본인들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익스페리먼트로 들어오게 되면은 요 비전 트랜스포머 패치 사이즈 16짜리를 쓰는 요 백본을 쓰고 또 이제 클립의 이미지 인코더 모델에 대해서도 효과를 검증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하는 테스트는 이제 총 4가지 사이파백에 대한 10분할, 20분할 클래스가 총 100가지 있으면은 얘를 10개씩 학습을 얘는 20개씩 학습 그리고 이미지넷 R, 도메인넷이라는 이러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서로 다른 랜덤 시드에 의해서 3회 실행을 한 다음에 평균 정확도와 이제 망각률을 구한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해당하는 널 스페이스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뭐 적응적인 방식으로 근사 널 스페이스를 계산해서 뭐 널리티를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뭐 직관적으로 크게 와닿는 내용이 아니라 네. 다음에 VPT랑 클립 베이스라인 비교입니다. 요, 요 부분이 아마 이제 그냥 기존 노멀한 아키텍처를 썼을 때고 요 NSP 제곱 요 부분이 이제 얘네들이 주장하는 네, 널 스페이스 프롬프트 뭐 이런 거를 적용을 한 결과입니다. VPT의 경우에 이제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적게는 4.47%에서 많게는 10.26%, 그리고 망각률은 9%에서 17%까지 감소를 했다. 클립도 6.48%에서 9.31%, 그리고 적게는 2.68에서 17.27까지 감소를 했다.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닌가? 네, 다음에는 이제 이제 태스크를 이제 사이파백을 10개로 나눈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이제 지속적인 이제 정확도를 보는데 기존 베이스라인 대비 모든 단계에서 다 높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까먹. 이게 아마 이 까먹는 이유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직교하는 해를 찾았으면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론적으로 널 스페이스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요 얘기했던 그 프롬프트 요 조건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 약간 우회한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저기 뭐 적응적인 방식으로 근사했다라는 게 그냥 뒷면이 썼다 이 약간 그런 것 같아. 원래는 수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네, 근사했다. 그쵸. 해 자체가 뭐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제데프코 놀려는지도 나. 포크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뭐 일반화 성능 평가라고 하고 뭐
클래시피케이션, 뭐, 디노, 밀, 클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 각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건데, 뭐, 아마, 왼쪽, 네, 이게 이제 상승한 게 베이스라인 대비 이제 정확도고 이게 아마 완강률인데, 그게 되면은 그냥 단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진짜 뭐, 많은 비중으로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대폭 상승한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 있고, 밀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밀이라고 하는 건 언급이 없어서. 여기서는 지금 엄청 좋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적용을 안 한 것과 적용을 한 거를 비교해서 그런가. 이제 이거는 다른 그 컨티뉴얼 러닝에서 프롬프트 튜닝에 대한 방법론이랑 비교한 건데, 다른 방법론들이랑 비교해도 세컨 대비 한 평균 1.5% 정도의 정확도를 향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세컨이고, 이렇게, 세컨? 퍼스트. 근데 이제 망각률을 봤을 때 가장 낮은 망각률은 아니긴 하다고 합니다. 3.28%가 있고, 뭐 2.6%. 이렇긴 한데, 여기서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서 중요한 게 이 스테이빌리티와 플라스티시티라는 이제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이 트레이드 오프 조건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많이 학습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이 학습시키려다 보면은 기존의 정보를 까먹고, 또 기존의 정보를 너무 유지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이 정도 망각률은 성능 향상폭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우리가 투영 행렬인 B1과 B2, 어피니티와 어그리게이션, 그리고 추가 로스텀을 각각 달았을 때 성능 비교표이고요. 처음에 어피니티 조건을 했을 때는 적게는 3.3%에서 많게는 9.03%까지 향상을 하고, 망각률은 5.42에서 14.76%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B2, 이 어그리게이션 조건을 달았을 때는 B1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향상이나 감소율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보인다. 근데 이제 세 가지를 모두 적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는 이런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모델 분석 과정에서 어, 요게 이제 이 로스 부분을 나타낸 건데, 기존 학습했던 로스랑 이제 태스크 1에서의 로스랑 태스크 2에서의 로스, 그 태스크 2에서 이제 새로운 걸 학습했더라도 만약에 태스크 1의 내용을 까먹게 되면 이 로스 부분이 이 값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존 내용 대비 자기네들 방법은 거의 0에 수렴하는 듯한 느낌의, 그 기존의 정보를 잘 까먹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로스적인 측면에서 보여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요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요 트레이드 오프를 제어하기 위해서 뭐 추가적인 가중치를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음, 이, 요 에타 1과 에타 2가 있는데, 얘네들을 아예 그냥 동일한 값으로 설정한 요 에타 바라는 게 있는데, 얘를 감소시켰을 때는 이제 초기에는 뭐 유연성으로 인해서 정확도가 상승하긴 하나, 그래서 이후에는 이 안정성 저하로 인해서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지는, 오히려 망각률이, 네, 얘를 낮췄을 때 1.0으로 설정하면 사실 이런 게 없게 되니까요. 빼서 그냥 오로지 얘만 사용을 한다. 얘를 일정 비율로 쓴 거죠. 섞어서. 에타 바가 올라간다는 게 값이, 지금 에타 바가 오른쪽으로 가서 값이 내려가는, 네. 어큐러시, 그러니까 평균 정확도. 오히려 망각률이 올라가고 정확도가 떨어질. 그러니까 초기에는 에타를 낮췄을 때, 그러니까 얘를 낮췄을 때 초기에는 상승을 하긴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망각하는 양이 많아져서 성능이 낮아진다 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더 롱 시퀀스. 아까는 10개, 10분할, 20분할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50분할, 100분할 과정에서, 네, 요 환경에서도 효과적인지 검증을 하겠다.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다른 방법론들이고, 프롬프트 튜닝하는 애들은, 네, 요 유연성 향상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이 좀 잘 안 되긴 했는데, 요 유연성 향상이 없음에도 이제 기존 방식들, 이제 롱 시퀀스에서도 기존 방식을 능가를 한다. 그래서 롱 시퀀스에서는 이제 기존 정보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정보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뭐 유연성 향상 적용 시 1.1에서 많게는 3%까지 성능이 향상했다고 합니다. 이 유연성 향상이 이거를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where 에타 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컨티뉴얼 러닝에서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할 때 발생하는 요 간섭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이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일관성 조건이랑 프롬프트 분포 불변 제약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효과적임을 입증을 했고, 요 인베리언트 프롬프트 요거를 도입을 했으나 이는 이제 정확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